안녕하세요. 조지영 국어학원에서 금옥여고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예나입니다. 얼마 전에 치러진 금옥여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국어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옥여고는 우선 신사구 출판사를 교과서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번에 시험 범위에 해당했던 단원은 5단원, 7단원, 그리고 8단원이었습니다. 5단원, 5-1 생각을 나누는 시간 부분에서 미완성의 걸작이라는 비평문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었고요. 7단원에서는 7-1 우리의 노래라고 해서 제막매가라는 향가, 그리고 10년을 경영하여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라는 시조 2편, 평시조 여기까지가 출제되었고, 그 뒤에 나오는 학습활동 개를 열아문이나 기르되라는 사설시조, 그리고 학원이라는 현대시까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8단원, 8-1 국어의 변천과 발전 부분이 시험 범위였는데요. 중세국어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작품들로는 석보상절, 세종어제 훈민정음, 소학원회, 그리고 용비어천가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는 한 문제도 없었고요. 선택형 28문항, 총 100점 만점으로 문제가 구성되었습니다. 시험 문항당 배점을 살펴보면 3.2점짜리 문항이 2문항에서부터 4.0점짜리 한 문항까지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자, 문제 배치를 조금 더 살펴보면 5단원, 아까 말씀드렸던 미완성의 걸작이라는 부분에서는 5문항이 출제되었고, 7단원, 여기 문학 부분에서는 제막매가, 향가에서 한 문제, 10년을 경영하여 평시조 2문제, 동짓달 기나긴 밤을 평시조 2문제, 뒤에 나온 학습활동 부분이죠. 개를 열아문이나 기르되에서는 한 문제, 그리고 학원이라는 시에서는 단독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복합지문에는 학원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복합지문 3문항까지 28문항 중에 총 14문항이 5단원과 7단원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14문항은 8단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28문항 중에 5단원, 7단원이 합쳐져서 14문항, 그리고 뒤에 나오는 8단원 14문항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8단원을 살펴볼게요. 8단원은 이제 28문항 중에 14문항, 즉 시험 문제의 절반을 차지했던 부분인데요. 중세국어 기본 이론 부분에서 3문제, 그리고 작품별로 봤을 때 석보상절 1문제, 세종어제 훈민정음 3문제, 소학원의 4문제, 그리고 용비어천가. 이번 시험 범위는 2장과 125장이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시간상 모든 문제를 저희가 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맛보기로 한 3문제 정도만 간단하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점이 높은 문제들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아무래도 중세국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3문제 중 2문제는 중세국어로 보고 그 다음에 한 문제는 문학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보기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어제 서문 이 보기로 제시가 되었고요. 요거는 뭐 공부하면서 지겹도록 많이 봤을 테니까 바로 선지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도록 해볼게요. 자, 1번 기억.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의문이 쓰였다. 자,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의문이 쓰였다. 기억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죠. 뭐예요? 네, 종성 부분, 즉 받침 부분에 옛 이응이 사용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때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를 통해서 종성 부분에 옛 이응이 사용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2번 니은.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 여린 히읗이 쓰였으며 의존명사 뒤에서 주격조사 이가 실현되었다. 자, 니은 볼게요.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 여린 히읗이 쓰였으며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자, 여기 홀빼 부분이죠. 홀빼. 여기서 관형사형 어미가 뭐예요? 리을. 요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 여린 히읗이 쓰였으며 맞죠?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여린 히읗이 쓰였으며 맞고, 의존명사 뒤에서 주격조사 이가 실현되었다. 자, 요거 해석하면 뭐예요? 하는 바가 있어도, 자,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바 플러스 주격조사 가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여기 바가 의존명사, 뒤에 나오는 요 이가 주격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선지. 자, 3번 디귿. 초성의 자음이 2개 이상 오는 어두자음군이 사용되었다. 자, 아주 친절하게 어두자음군이 뭔지 앞에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초성의 자음이 2개 이상 오는, 이때는 2개 또는 3개도 쓰이곤 했죠. 자, 디귿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이 부분, 뜨들의 이 부분에서 어두자음군이 사용되었다는 거 그냥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4번, 리을.
현대국어와는 달리 국외음화가 실현되지 않았다. 자, 표디, 국외음화가 실현되지 않았다. 국외음화 뭐예요? 디귿 또는 디귿이, 디귿 또는 티읕이 이 또는 반모음 이라는 형식 형태 소리를 만났을 때 지읒 또는 치읒으로 변하는 현상을 국외음화라고 하죠. 여기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으니까 국외음화가 실현되지 않았다. 이것도 맞죠. 자, 마지막 5번 문제 볼게요. 미음, 현대국어의 하다와 품사가 같다. 자, 싫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이거 수업 시간에 현대어플이 아주 지겹도록 했죠. 그냥 자다 깨다가 물어봐도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현대어플이 하면 뭐예요? 사람이 많으니라. 여기서 하다는 많다의 의미로 쓰였죠. 많다의 의미. 그러면 현대국어의 하다의 품사는 자, 동사, 형용사 구분할 때 구분 기준이 많지만 제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니은다, 는다로 끝날 수 있으면 동사, 그럴 수 없으면 형용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현대국어의 하다는 품사가 뭐예요?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쟤는 많다라는 뜻이니까 형용사가 되겠죠. 그럼 품사가 같다?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을 골라주면 돼요. 자, 방금 봤으면 눈치를 챘겠지만 중세국어가 어려운 점은 현대국어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 학기에 현대국어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소홀히 했던 친구들은 중세국어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현대국어에 대한 이해를 다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중세국어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뭐 관형사형 어미, 뭐 국외음화, 뭐 품사가 같은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성실히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번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현대국어 문법을 충분히 공부한 친구들은 중세국어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1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에 가와 나가 이렇게 제시가 되었고요. 이것도 선지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번. 가나 모두 현대국어와 달리 소리의 길이를 표기하기 위한 방점이 사용되고 있다. 어느 부분이 틀렸어요? 현대국어와 달리 방점이 사용되는 건 맞아요. 방점 뭐예요?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서 표시하는 거죠. 근데 이거 길이를 표기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소리의 높낮이, 성조를 표기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틀렸고. 2번, 가 나의 말쌈은 말을 뜻하는데 현대국어에서는 남의 말을 높여 이르거나 자기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로 의미가 변화하였으므로 의미가 확대된 경우이다. 여러분, 말에서 높이거나 낮추는 말로 됐으니까 확대가 아니고 의미가 축소되었다라고 해야 맞는 선지가 될 수 있겠죠. 3번, 가는 스승을 대하는 지식의 올바른 태도를 말하고 있고 나는 올바른 벗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말하고 있다. 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내용만 알고 있다면 현대어플을 정확히 하지 못해도 주제가 뭔지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3번 선지는 알 수 있는 선지였어요. 가는 뭐예요? 스승을 삼을 때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야 하는지. 나는 뭐예요? 유익한 법과 유익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있는지 였죠. 그러니까 3번도 틀린 거. 자, 4번. 나는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자, 이어적기 연철, 끊어적기 분철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맞아요? 자, 벗이요. 여기는 분철, 끊어적기가 사용된 거죠. 이어적기면 벗이요. 이렇게 됐어야겠죠. 끊어적기가 사용된 부분이고. 그러면 이어적기가 사용된 부분은 어디 있어요? 여기 거동만 니근이, 익은이, 행동만 익은인데 니근이라고 했으니까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적절한 것의 답은 4번. 자, 5번. 나의 세 가지에는 현대국어에서와 같은 관형격 조사가 쓰이고 있다. 이거 봐. 현대국어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자, 현대국어의 관형격 조사 뭐밖에 없어요? 의밖에 없죠. 의. 근데 여기 봐봐. 관형격 조사 뭐가 쓰였어요? 나의 세 가지에는 너무 친절해. 여기 제시해주고 있어요. 여기 세 가지의라는 뜻이 관형격 조사 시옷이 사용되었으니까 현대국어와 같은 관형격 조사라고 볼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얘도 적절하지 않은 선지. 마지막 문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가의 기억에 드러난 발상과 표현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자, 기억.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어리를 버여내어. 사용된 발상과 표현 뭐예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매년 나온다고 이번에도 나올 거라고 중요하다고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사용되지 않은 선지를 골라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추상적인 관념을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구체화해서 표현한 걸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하죠. 기억 부분에서 보면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허리를 베어냈다라고 구체화해서 표현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놓다 고이시는 곳. 찾았나요? 추상적관념의 구체화? 고민하면 안 돼요. 왜? 없어요. 자, 1번부터 그냥 정답이에요. 1번에는 추상적관념의 구체화가 사용된 부분은 없어요. 자, 그럼 1번은 어디서 많이 나와요? 공감각적 심상을 물을 때 많이 나오죠. 여기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의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라고 다른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선지고요. 자, 그러면 2번부터 5번까지 추상적관념의 구체화가 어느 부분에 쓰였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무거운 비에 슬픔과 쓸쓸함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을 무겁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추상적관념의 구체화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3번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자, 여기서는 맹세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차디찬 티끌이 되어 날아갔다라고 구체화해서 표현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4번 외로운 혼, 건지기 위하여. 자, 혼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건지다라고 구체화시켰고, 마지막 5번 선지를 보면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어느 부분이에요? 바로 나오죠. 그냥 어제라는 추상적 관념을 동여맨 편지라고 구체화했으니까 여기도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사용되었구나 라고 해서 1번 정답 골라주시면 됐었습니다. 자, 문제는 맛보기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는 어떤 교재들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5권에서 6권의 교재들로 내신 대비를 하게 되는데요. 금융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지문이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않아요. 나와도 선지에 나오거나 보기에 나오는 정도고 뭐 지문에 아주 길게 나오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 위주로 충실히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분석 노트가 나가게 돼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을 익히는 단계고요. 이론을 알아야 그걸 응용해서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분석 노트를 가지고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을 익히게 되고요. 해당하는 작품을 익혔다면 이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기본 문제와 심화 문제가 보통 같이 나가게 돼요. 기본 문제는 기본 문제 유형을 통한 기초 지식을 암기하고 기본 유형 문제를 통해서 이제 문제풀이 조금 익숙해졌다면 심화 문제를 풀게 됩니다. 본격적인 고난도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교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과 심화 문제를 함께 풀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가 배부됩니다. 이 중에 제일 두꺼워요. 금옥여고 기출문제는 아니고요. 동일 교과서를 사용하는 타 학교의 기출문제들로 이루어진 거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까지 풀게 되고 학교에서 제공한 교과서 외 프린트나 문제집이 있다면 그것 또한 책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5번째 교재인 프린트, 외부 교재 정리 교재가 나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내용을 압축 정리하고 주의해야 한 포인트를 짚은 파이널 정리 교재가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권에서 6권의 교재들로 내신 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간고사 총평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번 금옥여고 중간고사는 시험 범위가 고전시가 현대시, 중세국어, 비평문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8문항 중에 중세국어가 14문항으로 전체 문제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중세국어는 이제 현대국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였죠. 1학기 때 현대국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제 시험 내신 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어요. 이게 현대국어만 해도 어려운데 중세국어를 하려면 현대국어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현대국어도 하고 중세국어도 하면 이제 과부하가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랬던 친구들은 이번 시험 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뭐예요? 시험 범위는 그때그때 성실하게 잘 공부를 해줘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항상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옥여고는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들은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않았어요. 여태까지 그래왔고 이번 시험도 그랬기 때문에 그냥 보기와 선지에서 등장한 정도로만 외부 지문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꾸준히 성실하게 했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았을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자, 중간고사 잘 봤다면
좋았고, 못 봤다면 아쉽겠지만 이미 지나갔으니까 살짝 접어두고 이제 우린 뭘 대비해야 돼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텀이 굉장히 짧죠. 저희는 이제 기말고사를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기말고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작년도 기말고사를 바탕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여고 1학년은 작년에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정철의 관동별곡이라는 작품 하나, 그리고 현대시 12작품을 따로 프린트로 배부해서 이렇게 문학작품들로만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교과서에선 딱 요거 하나 나왔어요. 정철의 관동별곡. 그래서 문항수를 살펴보면 관동별곡에서 14문제, 그리고 저 12작품의 현대시에서 14문제, 반반이 출제가 되었고요. 이렇게 하나만 시험 범위에 포함된 만큼 관동별곡은 전문을 골고루 출제했습니다. 관동별곡이 고전 시간인 만큼 해석부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현대어 풀이도 시험 범위에 시험 문제에 나왔고 다른 시조와 연관지어서 출제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은 고전 작품이고 길이가 길고 해석을 하는 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학? 그러면 1학기 기말이나 2학기 중간 문법보단 좀 수월하겠네 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호흡이 길고 현대어 풀이도 어렵고 많은 것들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잘 살펴봐야 하고요. 금속여고는 이제 타 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많지 않은 만큼 그만큼 더 꼼꼼히 성실하게 문제를 살펴보고 이론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말고사도 같이 함께 파이팅 해보도록 하고요. 총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